예, 그래서 뭐 너무 좋았죠, 사실은. 지금도 좋고, 사실. 예, 지금 이제 수익도 이제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 회사 이제 완전히 이제 그만뒀죠, 지금은. 예, 그래서 뭐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죠, 사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라는 필명으로 글도 쓰고 투자도 하고 살고 있는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제가 직장을 뭐 어떤 이유로, 사람들 뭐 직장인들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로 잠깐 직장을 쉬게 된 때가 있었어요. 예, 용기가 없어서 그만두지는 못하고, 또 회사에 좀 섭섭한 일이 있었는데 좀 쉬어야겠다 하고 이제 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휴직을 거의 뭐 홧김에 한 거죠. 휴직을 하고 나서 딱 집에 와서 앉아있는데 이제 큰일 난 거죠. 휴직을 하면 월급을 끊긴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제대로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당장 이제 뭐 육아휴직을 하면 뭐 지원금 같은 게 나오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당시에는, 예, 제가 한 6년 7년 정도 됐나? 지금 그랬으니까. 그때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그건 뭐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데, 저는 어머니, 아버지도 모시고, 아이도 내시고, 그러니까 8명을 생계를 꾸리기에는 힘들 거 아니에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라고 생각했는데, 한편도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죠. 나 마음 먹으면 이제 복귀할 수는 있으니까. 그래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라는 이제 우산 없이도 내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찌저찌 하다가 이제 달러 투자를 하게 됐는데, 그게 잘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은, 회사에 나가지 않고도 제가 그때 이제 바랬던 그 소득이 300만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가 집도 있고 했기 때문에 뭐 그 비용은 이제 뭐 제외한다라고, 주거 비용은 제외한다라고 하고, 생활비로 한 300만 원 정도만 나한테 꾸준히 들어올 수 있으면 저는 좀 아껴 쓰고 이런 거는 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 없으니까 아껴 썼죠, 뭐 그때는. 그래서 300만 원 정도를 어떻게 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달러 투자를 하게 됐고, 그걸로 이제 그 정도를 바로 달성을 하게 됐어요. 예, 3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이제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이제 만들어내면서, 저는 이제 그때 난 이제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죠. 사실 많이 좋았죠. 예. 달러 투자가 훨씬 쉬웠죠. 예, 시간도 자유롭고, 예, 제가 뭐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해도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뭐 너무 좋았죠, 사실은. 지금도 좋고, 사실. 예, 지금 이제 수익도 이제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 회사 이제 완전히 이제 그만뒀죠, 지금은. 예, 그래서 뭐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죠, 사실. 회사에 나가지 않는 거는 한 지금 7년 정도, 6년 정도 된 것 같고, 예.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제 백수가 된 거는 한 1, 2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러면. 예. 작년이었나?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 이제. 예. 그래서 아마 다른, 별 기분이 안 들죠. 예. 막 엄청난 일확천금의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제 급여보다도 훨씬 못 미친, 제가 당시에 대기업에 이제 부장급으로 있었기 때문에 급여가 그래도 높은 수준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급여에 진짜 보잘것없는 급여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기분이 막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이제 자신감은 들었죠. 나 회사 없이도 먹고 살 수는 있어 라는 이제 그 정도 수준. 뭐 기분이 막 좋거나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었고요. 예. 근데 만약에 거기서 조금 내가 뭔가 사치를 부리고 싶거나 좀 절약을 하지 않거나 그러면 바로 경제적 자유가 깨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 아끼는 삶과 금융소득인 거죠. 예, 달러 투자로 돈을 버는 이 정도를 이제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계속 가는, 그게 이제 목표였던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사실은 저는 뭐 그거보다 더 좋았던 거는 이제 초과 달성을 했으니까, 저는 300만 원 정도면 좋겠다 싶었는데, 사실은 첫 해 제가 달러 투자해가지고 한 시드 한 1억 원 정도로 벌었어요. 그 100% 수익률을 달성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달러 투자로 1억을 버는 거는 기존의 근로소득이나 이런 걸로 버는 거와는 차원이 달라요. 세금이 없거든요. 세금이 0이니까 1억 원을 벌었다면 1억 원 전체가 그냥 내 돈이에요. 아마 다른 소득, 근로소득이나 이런 거에서 한 1억 5천 정도 규모를 번 거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익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초과 달성하면서 이렇게 경제적자를 달성했구나. 뭐 그때는 좀 기분이 좀 2008년 실패는 수도 없이 많이 해봤죠. 그래서 제가 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금융위기 때 그때가 2008년이었나요? 예, 그때 금융위기 때 제가 신혼이었어요. 근데 제가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보증금 500에 30만 원짜리 옥탑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뭐 신혼하면 거의 전세집 하나 정도, 전세 아파트 하나 정도는 이제 다 하는 게 기본인데 제가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완전히 뭐 최하의 경제 수준이었다고 봐도 되겠죠. 그 상황에서 제가 주식 투자를 한 5천만 원 정도를 했어요. 예, 그거를 제가 제 이제 블로그에도 이제 인증해 놓은 게 있는데, 한 달 만에 마이너스 95%를 찍었어요. 다 날린 거죠. 근데 그 5천만 원도 제 돈이 다 아니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쓴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실패인 거죠. 지금 뭐 보시면은 마이너스 95%가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이거 그때 이제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주식 투자는 도박이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몇 년 동안 끊었어요. 나 다시 주식하면 이제 나 인생 망한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육아휴직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300만 원 어떻게 만들지라고 고민할 때 보통 여러분들 이제 은퇴하시거나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금융소득을 어떻게 어쩌냐면 주식에 맨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근데 저도 다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택지 자체를 전 지웠었어요. 주식 투자를 그렇게 크게 망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면은 그건 도박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달러 투자를 이제 시작을 하고, 달러 투자를 하면서 이제 투자의 메커니즘을 깨닫기 시작을 했고, 그 메커니즘을 주식 투자에도 한번 해봤는데 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식 투자도 하고 달러 투자도 하는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주식 투자를 못했던 사람이 지금 전 이제 공개 투자를 했었거든요. 3년 전에 제가 이제 하는 투자 방법을 사람들한테 소개하려고 오늘부터 제가 공개 투자를 하겠습니다. 내가 사고 파는 걸 다 기록을 할게요. 그러니까 보통은 투자 다 한 다음에 성공한 걸 보여주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사고 팔 때마다 다 공개하겠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3년 전에 시작했는데, 이게 되게 저도 운이 참 좋은 게, 운이 좋다라는 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게 아니라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게 제 방식이 정말 주식 투자를 그렇게 못했던 사람이 그래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정도였는데, 운이 좋은 게 뭐냐면은 제가 코스피 지수가 2300일 때 딱 그 공개 투자를 시작했어요. 근데 3년이 딱 경과돼서 제가 이제 3년 이제 공개 투자를 마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에 나오는 새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다 이걸 담기 위해서 이제 공개 투자 종료하고 그 공개 투자에 대한 내용을 이제 리포트를 하려고 제가 3년 딱 이제 중단합니다라고 하는 딱 시점이었는데, 신기하게 2300인 거예요. 그 3년 동안 우리 코스피 지수가 제가 투자한 그 3년 동안 안 움직인 거예요. 정확히는 2300도 아니고 2290 이랬으니까 마이너스 한 1% 정도 수준이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만약에 코스피 지수에 3년 전에 투자한 사람은 은행 이자보다도 못한 거죠. 오히려 잃는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주식 투자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다 종합해서 보니까 플러스 30%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플러스 30%, 3년 동안 30%가 이제 1년에 10%씩 수익이니까 그게 뭐 대단한 수익은 아닌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95% 찍었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주식 투자 공부도 하고 새로운 어떤 방법을 고안을 해가지고 그거를 적용을 했더니 이건 뭐 조작도 불가능하고 이런 게 제가 뭐 그때그때 다 공개를 한 거니까, 제 블로그에다가 내가 어떤 종목을 얼마에 뭐 몇 주를 몇 시 몇 분에 샀어요를 갖다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다 걸렸거든요, 3년 동안.
그러니까 뭐 이건 조작은 불가능하고 당연히 사람들 다 보고 뭐 댓글도 달려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2,300에서 시작해서 2,300 끝났는데 시장 수익률은 0인데 저는 이제 플러스 30%를 달성했으니까 증명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성공적이고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제가 공개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있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제가 뭐 주식 투자의 고수나 전문가가 아니고 지금도 아니에요, 심지어. 저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이고 주식 투자를 오히려 그렇게 못했던 사람인데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망하지 않을 만한 회사를 고르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잘 되는 회사를 고를 수는 없어요. 뭐 누구처럼 뭐 배터리주를 갖다가 발굴한다든지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그걸 인정을 하고 제가 난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이고 멘탈도 약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주식 투자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이 방법을 고안을 했고 그게 이제 이 성과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아마 저보다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은 본인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 투자가 처음이거나 초보이거나 잘 못하시고 저처럼 계속 잃기만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제가 제시드리는 이 방법을 한번 참고하시면 어떨까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어떤 자산의 가치가 아니라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다 보니까 우상향도 안 되지만 우하향도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나오더라고요. 환율이 가장 낮았을 때가 뭐 한 800원, 가장 높았을 때가 한 1,600원, 중간값이 한 1,200원 정도예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되게 단순하고 1,200원을 중심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구조라면 1,200원 아래에서 사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 단순하게. 아니 어떤 투자 자산이 30년 만에 최저점을 찍었는데도 플러스라는 거는 대단한 상황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스피가 2,300에서 그냥 2,300으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도 저는 수익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거기에 이제 비밀이 숨겨 있어요. 갑자기 예. 개미들이 주식 시장에 몰리는 걸 보고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어서 제가 뭘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거는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쌀 때 사야 잃지 않는다라고 워런 버핏도 얘기했듯이 그때 보통은 주가가 그렇게 떨어지면 사람들이 겁먹고 주식 투자는 안 되는 거야 하고 이제 관심을 안 보였던 게 기존까지의 상황이었는데 그때 코로나 터지고 이제 주가가 급락하니까 사람들이 그때 막 사면서 그게 또 올라가지고 이제 수익 많이 보신 분들이 주식 이렇게 쉬웠어 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안타까운 점은 그거는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양적 완화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자기가 얻은 것보다 더 많이 잃었죠.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수익 낸 사람이 뭐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주식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아마 그분들은 자신이 돈을 벌었을 때는 자신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잃었을 때는 운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경험해본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당연한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들어올 때는 잘 들어왔는데 그걸 이제 본인이 좀 실력과 공부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얻은 거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얻은 것보다 더 많이 잃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평소에 좀 공부를 하고 그렇게 자기의 어떤 시스템이나 방법을 좀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예. 결국에는 그렇죠. 제가 주식 투자를 도박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 자체가 주식 투자를 도박으로 했기 때문이지 주식 투자가 도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였지 주식 시장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였죠. 근데 그걸 이제 깨닫게 됐고 저는 이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만약에 수익을 얻으면 내가 역시 종목 보는 눈이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자기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안 될 때는 운이 안 좋아 이거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뭐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 본인 탓이라고 봐요. 예, 본인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거나 잘 몰랐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메꿔 나가는 게 주식 투자를 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뭐 사실은 주식 투자를 도박이라고
했다가 다시 시작한 게 주식책을 한 100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예, 도서관에 거의 뭐 박혀갖고 이제 휴직이 했으니까 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예, 도서관에서 그렇게 읽고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게 도박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그래서 이제 제 시스템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주식 투자 잘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예. 대표님 생각에는 예, 운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제가 도박도 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예, 도박을 했었던 사람인데 괜찮죠. 예, 합법적인 도박이니까 강원랜드 가서 하는 도박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을 했었던 사람인데 도박조차도 운인 것 같잖아요. 운이 아니에요. 예, 실력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져요. 예, 그런데 이 실제 투자인 주식 투자가 도박일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운도 당연히 중요하죠. 운도 중요하지만 일단 공부나 이 연구와 이런 것들이 많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도 자기가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멘탈도 되게 중요해가지고 이제 저가 만든 시스템이 첫 번째 종목을 고를 때는 가치주를 접근하는 방식으로 제가 종목을 고르고 그 종목을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이제 멘탈의 싸움이 많이 들어가요. 어떤 의미냐면 주가가 떨어지면 사람이 겁이 나고 공포가 생겨서 손절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고안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를 통해서 종목을 선정하고 멘탈의 중요한 부분은 시스템으로 요걸 이제 해결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 투자. 예. 잠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러 투자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관점의 투자는 이제 투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은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부동산 투자는 뭐 어떤 아파트, 어떤 지역에 몇 평 이런 게 중요하듯이 그리고 주식은 삼성전자가 좋을지, 현대차가 좋을지, 애플이 좋을지 이런 걸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일단 중요하잖아요. 예,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결정이 되고 나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어떻게 투자하느냐. 똑같은 애플에 투자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주가가 갑자기 급락했을 때 겁이 나갖고 팔았던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30년 전부터 장기 투자, 가치 투자 해갖고 지금 엄청난 수익을 낸 사람도 있고 어디에 투자하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투자하느냐도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달러 투자는 이거 둘 중에 하나가 해결이 이미 돼서 출발을 해요. 어디에 투자하느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종목 찍어드렸잖아요. 달러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쉬운 투자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어떻게 투자하는지에만 이제 집중을 하면 되거든요. 자,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하는 방식을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달러라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달러는 이제 환율에 따라서 수익을 얻고 뭐 잃고 하는 그런 구조인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원달러 환율이 움직임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어떤 자산의 가치가 아니라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다 보니까 우상향도 안 되지만 우하향도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한 50년 정도의 환율 데이터를 딱 보면은 환율이 가장 낮았을 때가 뭐 한 800원, 가장 높았을 때가 한 1600원, 중간값이 한 1200원 정도예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되게 단순하고 무식하게 생각한 게 1200원을 중심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구조라면 1200원 아래에서 사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 단순하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원칙이 달러를 제가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매수할 때 1200원 이하에서만 달러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어요. 1200원 아래에서만 사자. 근데 그때 제가 달러 투자할 때 운도 좋았던 게 처음 투자할 때 막 1050원? 그리고 막 1000원 깨진다고 큰일 났다고 막 뉴스에 나왔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200원이 중간인데 지금 1030원? 너무 싼데? 그래서 투자를 했던 거죠. 그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방이 닫혀 있잖아요. 교환 비율이라서 이게 0으로 수렴되기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같은 경우 삼성전자에 투자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삼성전자가 상장 폐지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달러는 0이 되기가 힘들죠. 달러의 환율이 0이 되려면 우리나라의 화폐의 가치는 기축통화가 돼야겠죠. 기축통화가 되고 미국은 망해야지 나올 수 있는 숫자라서 거의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는 숫자예요. 하방이 이제 닫혀 있다라고 보면 되죠. 환율 데이터를 보면은 800원이 최저점이었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뭐 우리나라가 너무 발전하고 미국이 엄청난 위기를 겪으면 오히려 또 달러가 오르는 성질도 있지만 하여튼 한 900원? 1000원? 뭐 요 정도 사이에서 더 이상 하락하기는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주식 투자의 고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손절매 잘해야 된다. 예. 왜냐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그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을 정해가지고 안전하게 하라는 이제 뜻인데 저는 이제 손절매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되게 평범한 그런 투자자라서 그걸 이겨낼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럼 손절매를 잘 못하면 하지 말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달러는 손절매를 안 해도 되는, 왜냐면 하방이 막혀 있잖아요. 더 이상 떨어지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기만 하면 되는 구조인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원칙으로 이렇게 1200원 이하에서만 사자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손절매 하지 말자. 내가 달러 사면 오를 때까지 그냥 계속 존버하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이 두 가지만 지켰어도 사실은 단 1원도 잃지 않는 투자가 성립이 돼요. 왜냐면 지금 1200원 이상이잖아요. 1200원 이하에서 샀고 손절매 안 했으면 당연히 돈을 벌었어야죠. 지금 1200원 이상이니까. 그래서 저는 실제로도 단 한 번도 달러 투자해서 돈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예, 6년 동안. 심지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잃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 이제 더 추가됐던 게, 그래도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근데 1200원 아래에서 산다고 샀어도 제가 재작년인가 그랬어요. 1200원에 샀어요. 근데 떨어지더라고요. 1080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1200원에 산 거는 잘못 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그러면은 분할 매수를 하자. 떨어질 때마다 사자.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고, 이제 분할 매수를 하고 기다리다가 이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막 오르거나 막 이런 일은 또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면 이제 현금 흐름이 이제 막히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도 하지만 분할 매도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넘버링을 붙여가지고 1200원에 산 거는 넘버 1이라고 이름을 짓고, 한 5원 정도 떨어졌을 때 1195원에 산 거는 넘버 2, 넘버링을 쭉 했어요. 18번으로 나눠서 샀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거가 올랐을 때 수익 실현을 했어요. 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올라요. 그러면 또 17번째 거를 팔아요. 그리고 좀 더 오르면 16번째 거를 팔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은 엔화 투자도 하는데, 엔화도 비슷했어요. 엔화도 한 980원 정도 100엔당 됐을 때 넘버 1이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850원 정도까지 떨어졌었죠. 넘버 17이 850원대에 샀어요. 근데 갑자기 다시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한 1, 2주 됐나? 17번이 팔고 16번이 팔고 15번이 팔고 쭉 하다가 오늘 9번을 팔았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도 공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오늘 판 거를 이제 블로그에도 올렸어요. 예. 넘버 9이 팔았습니다. 예. 근데 이게 한 번 쭉 내리고 한 번 오르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한 번 쭉 내렸다가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가 올랐다가를 계속 반복해요. 뭐 그렇게도 봐도 되는데, 사실 이거를 제가 작년 4월부터 했어요. 엔화 투자를 작년 4월부터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도 넘버 한 14까지 갔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1000원, 아까 이제 규칙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얼마 이하에서만 사자. 그 엔원 환율도 사실은 1200원, 100엔당 1200원 정도가 중간가예요. 근데 엔화 투자는 달러 투자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격 메리트가 높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는데 1000원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살만하겠다 싶어가지고 작년 4월에 투자를 시작했는데, 똑같이 한 넘버 14까지 샀다가 오르락 내리락 사고 팔고를 반복하다가 올해 한 5월 정도에 1000원 이상으로 올라 버렸어요. 저 어떻게 됐겠어요? 넘버 1, 2, 3, 4, 5, 6, 7, 8, 9 다 팔았겠죠. 다 수익 내고 팔았겠죠.
네, 다 수익이에요. 다 수익 내고 이제 깔끔하게 시즌 1이 종료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1,000원 밑으로 떨어져서 지금 이제 사게 된 게 1, 2, 3, 4에서 17번까지 갔다가 지금 9번까지 다 팔고 이제 8개가 남아있는 거죠, 전. 근데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지금 역대급 엔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미 플러스예요. 밑에서 수익 실현한 것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예, 수익 실현한 걸 다 주머니에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1, 2, 3, 4, 5, 6, 7, 8이 평가 손실 상황일 거 아니에요. 뭐 저는 손절매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얘도 오르면 팔 거예요. 하지만 이미 그거를 감안하고도 플러스 상황이에요. 아니 어떤 투자 자산이 30년 만에 최저점을 찍었는데도 플러스라는 거는 대단한 상황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스피가 2300에서 그냥 2300으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도 저는 수익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거기에 이제 비밀이 숨겨 있어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면 이런 시스템이 작동이 돼요. 더 오르면 팔려고. 사실 다 수익이에요. 지금 전체 수익률은 플러스가 됐죠, 이미. 내가 맨 처음에 샀던 가격보다 아래인데도. 그래서 저가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는 방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맹점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알면서도 겁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네. 번호액에서 맞아요. 제가 삼성전자를 어떻게 투자하냐면은 넘버원이 삼성전자를 뭐 예를 들면 7만 원에 사요. 좀 떨어져요. 7만 뭐 한 6만 8천 원 정도에 또 사요. 좀 떨어져요. 그럼 한 6만 5천 원 정도에 또 사요. 넘버 1, 2, 3, 4, 5 이렇게 사다가 살짝 반등할 때가 있잖아요. 걔만 팔아요. 근데 다시 내려가. 또 사. 다시 올라가. 또 팔아.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지금 삼성전자가 그렇게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 하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올라가가지고 지금 넘버 2인가 3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미 손실 중인 게 3개나 되니까 손실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배당도 받았고 밑에서 계속 사고 팔려고 해서 수익 챙겨놓은 게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플러스예요. 이 투자 방식이 내가 맨 처음에 샀던 가격보다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투자의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 투자의 대가들이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적립식 투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돈이 생길 때마다 적립하듯이 투자하는 방법. 또 하나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고 했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린 평범한 사람들은 손절매를 잘하면 됩니다라고 하지만 손절매가 안 되듯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잘하면 됩니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못해요. 예,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시스템화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세븐 스플릿이라고 이렇게 막 장황하게 설명하면 힘드니까 세븐 스플릿이라고 제 투자법에 대한 제가 고안한 이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삼성전자 망하지 않을 만한 회사 하나 골라가지고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해요. 세븐 스플릿이라고 한 이유는 한 7번 정도 나누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한 숫자지만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10번을 나누든 20번을 나누든 그건 상관은 없어요. 이번에 실제 투자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엔화가 많이 생겼잖아요. 넘버 17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그 엔화로 뭘 해야지 되잖아요. 그냥 묵혀놓으면 이자도 없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채권을 샀어요. 네, 미국 채권을 똑같이 세븐 스플릿 샀어요. 넘버 원이 샀어요. 근데 채권 가격은 반대거든요.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거든요. 이 정도면 금리가 너무 높은데? 라고 생각하고 넘버 원을 샀는데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잖아요. 예, 채권 더 떨어지는 거예요. 넘버 2가 샀어요. 그것도 공개해놨어요. 제가 블로그에다가. 오늘도 제가 채권 팔았거든요. 하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계속 돈을 투여할 수는 없잖아요. 멈췄어요. 7번까지 사놓고 그냥 기다렸어요.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이제 금리 동결한다. 다시 내릴 가능성까지 있다. 이런 이제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전인가 7번이 팔았어요. 또 올라요. 6번 팔았어요. 또 올라요. 오늘 제가 넘버 3를 살았어요. 그 넘버 2는 수익 구간인데 아직 안 팔고 있어요. 더 오르면 팔려고. 사실 다 수익이에요. 지금 전체 수익률은 플러스가 됐죠, 이미. 내가 맨 처음에 샀던 가격보다 아래인데도.
그래서 저가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는 방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맹점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알면서도 겁이 나는 거예요. 저 넘버 7 샀어요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제 걸 참고해가지고 잘 따라서 샀던 사람이 가격이 하락하면 싸니까 더 사야 되는데 오히려 무서워서 이제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수익 나오면은 분할 매도해야 되잖아요. 욕심이 생겨요. 더 오를 것 같은 거야. 안 팔고 있어. 다시 내려가 그러면. 그래서 세븐 스플릿이라는 방식을 제가 얘기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하나 받았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증권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던 분이 저한테 이걸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주셨고 한번 만들어 보시라 했는데 한 1년 전 정도에 그 서비스를 하나 오픈했는데 그게 매직 스플릿이라고 세븐 스플릿을 자동으로 기계가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했어요. 예, 내가 어떤 종목을 골라서 명령만 내려놓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5% 하락할 때마다 넘버 2가 사고 3가 사고 4가 사게끔 해. 대신 한 3% 오르잖아? 그럼 걔는 수익 실현해. 명령만 딱 내려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막 사고 팔아갖고 막 해요. 네, 나는 이제 아무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나 세븐 스플릿을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세븐 스플릿 투자를 하는데 그 매직 스플릿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저도 제 투자를 해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저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장 끝났을 때 정도에 이제 메시지가 와요. 매직 스플릿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카톡 같은 걸로 와요. 그러면 보고 오늘 얼마 벌었네, 오늘 얼마 잃었네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 사업화를 해가지고 그게 너무 잘 됐어요. 지금 이제 제가 한 1년 정도 무료 서비스 하다가 최근 한 2달 정도 됐는데 이제 유료화를 했어요. 제가 유료화를 이제 CEO 저널이니까 비즈니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무료 회원이 있었어요. 그 무료 회원들 이제 유료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걱정이 돼요. 지금까지 무료로 서비스하던 거를 이제 돈 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욕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유료 전환은 전체 이걸 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10%, 20% 이렇게 이제 우리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유료화를 딱 하는 순간 제가 커뮤니티도 있고 뭐 이렇게 있거든요. 고객이라고 할 수 있죠. 구독자일 수도 있고 우리 이제 회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단 한 명도 욕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싸게 가격 정책을 이렇게 세워줄지는 몰랐다라면서 오히려 뭐 칭찬해 주는 거예요. 더 놀라웠던 거는 거의 100% 전환을 했어요. 그 달러리치에 자기의 투자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산출하니까 거의 뭐 조 단위가 나오더라고요. 좋은 일이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돈을 잃지 않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도 나도 내 회사가 성장해갖고 돈을 벌 수 있으면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하면서 내가 돈을 버는 일이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건 예. 저는 이걸 창업했을 때 원래는 이제 제가 법인 지금 2개인데 달러 투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달러 투자를 도와주는 그건 이제 자동은 아니에요 아직. 근데 지금 모 증권사하고 이것도 자동으로 달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필요해서 사실 그것도 제 책을 읽은 독자분이 이거 세븐 스플릿으로 달러 투자하는 거 너무 좋은데 이걸 막 엑셀에다가 이걸 막 투자 관리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앱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만들어 보세요. 나도 쓰면 참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형 만드는 김에 다른 사람도 쓰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어플을 만들었는데 그 어플을 출시하자마자 한 2달 만에 한 20만 다운로드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사업을 하려고 이걸 시작한 게 아니라 내가 편하게 투자를 내가 만들어낸 그 방식의 투자를 하려고 그걸 만든 김에 다른 사람도 쓰게 해줬더니 다른 사람들은 써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된 거라서 저는 사실은 투자가 메인이었지 이걸 뭐 사업화해서 막 뭘 할 생각도 사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버 트래픽이 막 올라가고 근데 비용 해결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달러리치라는 그 이제 그 달러 투자하는 거는 달러리치라는 이름인데 달러리치를 그냥 광고를 돌려야겠다. 그래서 광고를 돌렸는데 광고 수익이 막 생기고 그리고 얘도 이거 서버 비용도 또 앞으로 개발도 더 편리하게 개발을 하려면은 개발자도 또 있어야 되고 하니까 유료화를 해야겠다 해서 유료를 했는데 거의 100% 가까운 전환을 하고 이러면서 이 회사가 갑자기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출발이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걸로 생계를 유지해야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얘기해요. 나 이거 안 해도 돼 상관없어. 나는 이 회사 없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상황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회사 잘 되든 안 되든 난 별 상관없고 나 이거에 목매서 힘들게 하지 않을래 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출발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제가 뭐 이 회사 때문에 뭐 고민하거나 막 이런 일은 이제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잘 되는 거예요. 잃을 게 없고, 잃을 게 없고, 제가 뭐 여기다 엄청난 자본을 투자하거나 그게 아니라 다 번 돈을 재투자하는 뭐 이런 방식이고, 그리고 이게 없어도 난 상관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제가 막, 사실은 막 이 배수의 진이라고, 이거를 잘하지 않으면은 안 돼. 라고 해서 열심히 해갖고 잘 되는 일도 있는데, 저희 지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안 돼도 상관없는데? 라는 마음으로 편하게 하니까 오히려 더 잘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좀 제가 겪게 된 이제 새로운 경험이죠. 운이 너무 좋은 투자자죠. 그래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두 회사가 다 초기 투자 유치에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초기 투자 자금도 받고 바로 이제 또 프리 A 시리즈 뭐 A를 또 이제 준비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돼요. 안 돼도 별 상관없어요. 안 돼도 별 상관없고. 크게 잃는 돈 잘 벌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뭐, 왜냐면 이건 독점 사업이에요, 저희한테는. 이 개념을 만들어낸 게 저고, 이 개념으로 서비스를 하는 게 제 이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독점, 세계 독점인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독점 사업이다 보니까 누구 뭐 경쟁사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되게 운 좋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뭐 운이 좋았다라고밖에 뭐 더 이상 뭐 표현할 게 없죠, 사실은. 저는 사실은 이 사업으로 돈이 많아요, 지금 이미.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로 막 돈을 벌면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지금의 사실 목표는 달러 투자를 사람들이 되게 좋은 투자예요. 진짜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가 가능한 이런 투자를 사람들이 많이 알게 돼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찾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제가 그렇게 해야지 돈을 더 잘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투자에 이것도 제가 지금 뭐 증권사고 이걸 자동으로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이유가 제가 지금 투자를 하는데 귀찮아요, 제가. 사고 팔고 막 하는 게 귀찮아요. 근데 그걸 매직 스플릿처럼 아까 말씀 주식처럼 자동으로 사고 팔게끔 할 수 있게끔 명령만 내려놓으면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편하려고 지금도 계속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하는 활동이 곧 사업 비즈니스로서는 고객들이 이제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선순환이 계속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끝이 그러니까 목표라고 한다면 지금 목표는 사실 내가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고 당연히 이제 이게 잘 되면 더 내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좀 더 편리하고 좋은 어떤 투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매직 스플릿 같은 경우에 좀 독특한 이 분할 매도 방법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은행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주 별로 안 좋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렇더라고요. 한 20년, 10년 데이터를 보면은 뭐 은행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수익률이 한 10%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백테스팅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이 회사에 투자했다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건데 이걸 세븐 스플릿, 매직 스플릿으로 만약에 돌렸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백테스팅을 했더니 100%가 넘는 수익이 나와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제가 옛날에는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모 퀀트라는 이런 거를 하는 퀀터스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하고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 시스템으로 투자하기 좋은 종목을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AI의 도움을 이제 받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종목을 뭐 내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나 매직 스플릿 투자하려고 자동으로 막 투자하게끔 시스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뭐 어떤 종목 사는 게 좋아? 그러면 AI가 막 찾아줘요. 이거는 어떤 종목을 하는 게 좋고요. 이거를 몇 퍼센트 하락했을 때 매수하고 몇 퍼센트 수익 냈을 때 분할 매도하는 게 좋아요라는 거를 막 데이터를 뽑아서 보여줘요. 그거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예. 엄청난 수익을 내려면 통찰력도 있고 해안도 있는 그런 투자를 해야겠지만 일반 사람들 하기에는 너무 좋은 거잖아요. AI가 우리 이제 일정 부분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공감하기 시작했잖아요. 사람보다 AI가 낫다. 인정하기 시작했잖아요. 투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 매직 스플릿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마인드와 어떤 태도가 되게 좋아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분할 매도가 좋은 거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 AI의 좀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 되게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고, 좋은 일이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돈을 잃지 않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도 나도 내 회사가 성장해갖고 돈을 벌 수 있으면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하면서 내가 돈을 버는 일이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건 제 목적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무슨 되게 뭐 선한 사람이어서 선한 영향력 뭐 이런 거는 저는 일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필요해서 시작을 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거를 서비스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도움을 얻고 그 도움에 대한 대가가 나한테 오는 이런 구조가 나오니까 이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재밌어요. 예. 뭐 쫓기는 것도 당연히 없고 잘 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백수로 있을 때보다는 훨씬 좀 좋은 상황이죠 지금은. 거래량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거래량이 거의 달러리치에 자기 투자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산출하니까 거의 뭐 조 단위가 나오더라고요. 국익에 도움이 되죠.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은 너무 높아도 안 좋고 낮아도 안 좋아요. 너무 높으면 뭐 수입 물가가 비싸져 가지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고, 너무 낮으면은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돼 가지고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환율이 얼마냐면은 1,200원 근처예요. 중간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너무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고 달러 가치는 떨어졌다는 거죠. 달러 가치를 올리려면 시장에 있는 달러를 걷어들여 사야 되잖아요.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매수를 막 해요. 너무 오르면 매도를 해서 달러를 막 풀어요. 근데 정부가 혼자 하기에는 버거운 일이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하고 있는 투자 시스템이 어떤 투자 시스템이에요?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파는 투자 시스템이잖아요. 이 중간 지점을 밸런스를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는 투자예요. 이걸 이제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너무 많이 환율이 떨어지면 올려주는 역할을 하겠죠. 예, 시장의 매수량을 증가시켜 갖고 너무 올라가면 떨어지는 역할을 해주겠죠. 그래서 저는 간접적이긴 하지만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그래서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질문도 좋은 질문이에요. 수익 실현. 그렇죠. 시간이 예, 투자의 방법론적인 거를 제안했다라고 보는 게, 제가 이제 이런 예시를 많이 드려요. 내가 내일 지각하지 말아야지. 늦잠 자면 안 돼. 한 번만 더 늦잠 자면 나는 나쁜 놈이야라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지각하게 되잖아요. 자고 있는데 안 깨지는데 뭐 어떡해요. 근데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게 되게 쉽게 해결돼요. 알람 맞춰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스템이 알람하고 비슷해요. 뭐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너 분할 매수해야 돼. 분할 매도해야 돼. 이 시스템만 얘가 작동을 하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핵심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걸 방법론적이고 프로그래밍적으로는 너무 쉬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방법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고 자동으로 거래하는 게 뭐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우리만의
저만의 이제 독특한 이제 투자 철학과 그 경험들을 녹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특별해진 거죠. 예. 이해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방법을 증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하고 하려고 하겠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질문들 좋은 질문이에요. 하나도 답을 못 해드려요, 저는. 몰라요. 그걸 알면 내가 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요? 한 방에 사서 한 방에 팔지. 예, 저는 환율 투자도 저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뭐 개인으로서는 가장 많은 달러를 사고 팔아본 사람일 거예요, 아마. 예, 제가 단언컨대 말할 수 있어요. 예, 그 정도로 투자 거래 액수나 이런 것들을 크게 투자를 해본 사람인데, 이 정도로 6년 동안 단 한 1원도 잃지 않았대, 심지어. 그러면은, 환율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 환율 예측을 하라고 이제 환율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요. 1도 모르겠어요. 몰라요. 심지어 그거를 모른다라는 걸 제가 인정했기 때문에 단 1원도 잃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예측했잖아요. 잃었을 거야 아마. 예, 예측을 못하고 안 해요 저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의 재무제표나 과거의 성과나 이런 것들, 그리고 자산, 예, 제가 크게 보는 게 이거죠.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부채 비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배당을 잘 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회사가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 최소한.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해요. 근데 이게 뭐 엄청난 뭐 경제를 뭐 판단하고 예측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 신라면, 뭐 경제 불황이 오든 뭐가 오든 계속 팔릴 것 같아.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 농심은 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회사에 투자하는데, 다만 그런 회사들이 주가 변동폭이 크지 않아가지고 수익은 작을 수 있어요. 오히려 한번 크게 하락하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면 답답하기 그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 투자 방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작은 움직임에도 수익을 계속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투자다 보니까 그런 종목이 오히려 좋아요. 안정적인 은행주 같은 경우. 예, 그러면은 그냥 사놓고 떨어지면 추가 배수, 조금 오르면 수익 실현을 막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아까 2,300에서 2,300으로 그대로 돌아왔는데도 30% 수익 달성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개별 주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개별 주식도 크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거 반복 몇 번 하면은 이미 저는 수익이에요. 예, 원 상태로 돌아와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예측을 못하기도 하고 뭐 경제 전망을 못하기도 하지만 다른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도 못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한테 맞는 투자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 누가 이제 물어보면 제가 이제 방송 출연한다고 책도 이제 여러 번 쓰다 보니까 제가 무슨 전문가라고 잘못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몰라요. 그거를 알면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겠어요. 예. 모르는 사람들을,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수백억. 나도 그 정도 자산은 없어가지고 나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저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정도 수준의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인터뷰하는 것도 목적이 있어요. 저는 내 서비스를 더 알리고 그래야 내 비즈니스가 잘 되죠. 내 비즈니스가 잘 된다는 건 내 목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편하게 달러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길에 도움이 되겠죠. 고객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 제 목적은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해요. 제가 무슨 선한 영향력을 뭐 펼치려고 지금 인터뷰하는 거 아니거든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너한테 뭔가라도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나더 레벨 그런 분들의 세계는 저도 모르죠. 제가 안 해봐서 무슨 생각인지 모르죠. 이제 저는 사실 어렴풋이는 저는 이제 그 말은 믿는 편이에요. 국부론에 있잖아요. 이 아침에 맛있는 빵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는 빵집 주인의 이기심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분들도 본인이 선한 영향력으로 봉사를 한다라고 말은 하는 분들이 있더라도 난 믿지는 않아요. 뭔가 하나라도 뭐 자기네 회사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도 플러스 요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얻은 어떤 수익이나 이거를 좋은 데 쓰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적은 그냥 하는 일은 거기다가 그 정도 수익을 얻고 자산을 가질 정도면 자본주의에 특화된 사람들일 거라고요. 아무런 그것도 없이 과연 그런 시간을 남한테 베풀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 저는 아니에요. 저는 확실히 목적이 있어요. 예.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 저는 워런 버핏도 좋은 일 하려고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회사가 잘 되기 위한 어떤 브랜드 마케팅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미미하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미미하지 않거든요. 맥도날드 먹고. 예. 그게 왜 미미해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먹고 맥도날드 먹고. 근데 그거를 오해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제 관점에서는. 오해할 필요도 없고 나쁘게 봐서도 안 되고 아주 좋은 활동이죠, 오히려. 그냥 자기 혼자만 잘 벌고 하는 사람보다 더 나을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예, 도움도 되고. 제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나 혼자 해도 되는 일인데 남한테도 이 서비스를 해주니까 남도 돈을 버는데 나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네? 라는 거에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남한테 공개하면 나는 돈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그럼 안 냈을 거예요, 저도. 나 혼자만 썼겠죠. 뭐 남한테 왜 줘요, 이거를. 예, 근데 윈윈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윈윈하는 어떤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지금 잃지 않는 안전한 달러 투자, 잃지 않는 안전한 주식 투자를 사람들이 했으면 하고 다른 사람들도 경제를 자유를 목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 도움을 주는 것에서 끝나면 안 했을 거예요. 그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저한테도 돈이 될 수 있는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책을 냈을 때 책을 읽어주고 더 하다못해 내가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저는 이제 참고용으로 공개 투자를 했잖아요. 좋은 마음만 있었겠어요? 그걸 하면 누가 읽잖아요. 그럼 광고 수익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실 광고 수익은 되게 작지만 그걸로 인해서 영향력이 생기면 내가 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도 더 신뢰가 생기고 잘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말대로 투자를 했는데 진짜 그런 구조가 나오네? 라는 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제가 제시하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서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거를 포장하고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죠. 나 이해가 안 되는 일이야. 근데 니네 그냥 좋으라고 그냥 내가 하는 일이야 라고 말하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속이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기만이라고까지 하고. 그걸 이제 또, 위험한 건데 좋게 포장하는 것도 나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세븐 스플릿이라는 투자 방법을 얘기할 때, 이거는 다이어트로 따지면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는 거는, 그냥 다이어트 하시려면은, 아침을 든든히 먹고, 저녁은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1만 보를 걸어보세요.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이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저한테 신뢰를 가지고 제 비즈니스가 잘 되고 사람들도 꼭 그 방법을 따라 했더니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예, 생각처럼 살 많이 안 빠지던데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가 이제 좋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쥐약을 한번 먹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쥐약을 먹었더니 살이 빠지더라고요. 위험한 방법이죠. 예. 그걸 사람들한테 막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저한테 도움이 돼서가 아니에요. 제가 쥐약을 팔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살이 빠졌으면 좋겠어서 하는 소리야라고 거짓말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쥐약을 물에 타갖고 먹어봐야 아주 극소량을 타면 죽지는 않는 수준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나 더 살 많이 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타먹다가 죽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위험한 방법으로 길을 안내하면서 자기 이익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걸러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처럼 그냥 말하잖아요, 대놓고.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라 너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워런 버핏이 됐건 김승호 회장님 같은 분이 됐건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들이죠. 예, 남도 도움이 되게끔 하고 자기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거니까.